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예리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지구에서 영어 생활자로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고요. 여러분과 똑같이 한림대를 졸업했고요. 춘천 태생이고 춘천에서 쭉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직장생활과 방송국과 저의 사회초년생 시절을 거쳐서 이후 NGO를 옮겨가게 된 이야기, 그리고 국제기구를 진출하기 위해 도전한 그 스토리를 영어 공부에, 그리고 우리가 일터의 언어로서의 영어와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장착해 나갔는지 그 이야기를 서사를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책에 담았는데요.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림대학교 도서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을 때 6월은 안 됩니다. 6월은 안 돼요. 기말고사 기간이란 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5월에 오셔라 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 국제기구 안에서 컨퍼런스 팀에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또 제가 국제기구 컨퍼런스를 미룰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밀어주세요 해서 6월로 여러분 기말고사 시간에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하지만 바로 전 주에 결국 오늘 낙점을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2배로 감사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어느 동네 살아요? 그런 거를 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고등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나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나의 출발 시작 지점, 그걸 한번 돌아봐서 그때의 하나하나 장착해 나간 어떤 노하우와 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원고를 적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뭐 스펙이 대단하거나 혹은 뭐 부모님 찬스나 뭐 인턴십, 뭐 로스쿨 다니고 로펌 그런 데서 어서 오셔라 인턴십 하자 하는 분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필요치 않은 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주 시작부터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그 도전을, 챌린지를 도장 깨기처럼 해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혹시 이 이야기가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그리고 시험 기간, 그리고 날씨 좋은 6월 이런 날에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굉장한 그 도전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그걸 저의 시작 포인트로 잡고서 오늘의 이야기를 전개해도 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의 세계에서 어떤 언어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리고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글로벌 리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걸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테마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기 앞에 플래카드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자신의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는 여정. 뭘 포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목소리. 밑에 적혀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로 또 한 번 읽어주실 분 청할게요. Speak your mind, even if
Your voice shakes. 당신의 진심을 말하라. 비록 당신의 목소리가 마구 떨리고 있을지라도. 혹시 이 문장 한번 읽어봐 주실 분 계시나요? 여러분, Speak your mind even if your voice shakes. 잘했습니다. 와우, 용기 있는 일본 주자. 너무 멋있습니다. 책을 기반해서 이야기를 풀어갈 건데요. 일단 1부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책은 풀리지 않는 저의 인생을 앞에 두고서 좌절하던 27살. 취직시험도 토익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무작정 여권을 갱신하고 어학연수를 떠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에서 언어에 집착하면서 문화를 흡수해 나가던 초보 영어 생활자로서의 좌충우돌 경험담을 담았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스펙을 당장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교를 새로 갈 수도 없는 거고 토익 점수가 갑자기 900으로 껑충 뛰어 올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학원까지는 확실했어요. 내 안의 목소리가 얘기하는 건 확실했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근데 난 지금 뭐라도 해야 돼. 근데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냥 쉬운 거부터 일단 시작하는 게 번뜩 생각이 든 게 여권부터 갱신하자. 그래서 그 당일날 사진 찍고 옷 깨끗하게 입고 가서 여권을 갱신하러 줄을 섰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액션이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원한다면 내면에서 뭔가를 꿈틀거리는 그 열정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아주 사소한 거라도 오늘 뭐 노트 한 권을 산다든지 펜 한 권을 한 자루를 산다든지 아주 쉬운 거 딱 하나는 하세요. 그 기억을 그 감각을 오늘의 나는 기억할 거예요. 100일이 지나도 내년 1년이 지나도 그때 맞아 난 그 생각을 하면서 노트를 한 권 샀어. 이걸 투두리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Quotes from the book을 적어봤습니다. 누가 대신 읽어주실 분 계신가요? Raise your hand. 오, 마이크 주세요. Quotes from the book.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여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강한 여성이다. A woman with a voice is by definition a strong woman. 사회운동가 멜린다 게이츠. 그때 나는 강한 여성이 되기로 했고 몸부림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곧장 서랍을 열어 깊숙이 넣어둔 여권을 펼쳐 완료된 일을 확인했다. 일단 무언가를 해야 했다. 감사합니다. 일단 무언가 해야 했다. 거기에서 저는 패스포트를 갱신하는 어떤 작은 행동을 했습니다. 당일날. 여기서 이야기하죠. With a voice. 목소리를 가진 여성. 저에게는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자신이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있는지, 내 마음이 현재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고요한 환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부의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NGO에 합격한 후 유럽으로 떠나 첫 해외 취업에 발돋움 해나간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여러 인종의 사람을 만나면서 다양한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업무 영어 스킬을 배워나가며 실무력을 장착해 나갑니다. 여기 두 번째 줄 있죠? 여러 인종의 사람을 만나면서 다양한 언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NGO 근무를 시작하면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NGO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갔는데요. 우리 기숙사에 러시아 공산주의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성소수자도 있고 저처럼 아시아 여성 단 한 명이었어요. 우리 층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거기에서 배워나갔습니다.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누군가를 상처 주는 그런 농담하는 거,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무슨 얘기를 막 즐겁게 했는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를 그때 알았던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앉아 있는 친구가 성소수자였다라는 거를 왜 염두에 두지 않고 그걸 농담거리를 삼아서 얘기를 했을까. 너무 미안한 거죠. 대신에 반대로 그들이 저를 엄청나게 배려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환경에서 이 태도와 어떤 언어 이런 것들이 다만 영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하나씩 교훈으로 얻기 시작한 거죠.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실 UN의 회원국은 192, 3개의 나라예요. 내 옆자리의 동료가 어느 국적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서 난 이런 사람이랑 일 못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포용하면서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사회에 기여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했고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지점이 뭐였나요? 나 영어가 안 돼가지고 토익 점수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영어만 잘하면 인생이 슬슬 풀릴 줄 알았다. 여기 밑에 일터에서 영어를 다시 배우며 깨달은 것들. 한국을 떠나 영어라는 언어를 다시 배우면서 모든 것은 헷갈리던 시계 난 가정법이 아닌 신기하게도 나 자신이라 연결되었다. 언어는 시와 순서와 습관을 전부 뒤집었다. 다양한 세계를 스치며 글로벌 환경에서 공존하는 법을 배우며 조금씩 진화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쾌감을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요. 영어, 시제, 가정법,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사실 영어를 배우면서 내 자신이 되게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시야, 순서, 방향이 업사이드 다운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라는 것. 제가 이름이 백씨거든요. 백. 한국어로 치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가 가나다라 순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바꾸면 alphabetical order로 하면 뭐예요? B. 앞에서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제 이름이 완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ladies and gentlemen, ladies first, ladies first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옆 사람한테 먼저 줬다가 아니라고 서로 개성양보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내가 이곳의 다른 문화를 잘 흡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3부에서는 이야기를 시작하길 한국에서 배웠던 사회생활의 많은 오류를 털고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해간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세계의 시야와 질서 속에서 매일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NGO의 멘토에게서 배운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이를 대하는 태도, 공평한 관계 맺음이 사회생활의 체질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과정을 담았습니다. 편견이 깨지고 고집이 꺾이며 글로벌 환경에 필요한 포용성을 차차 습득해 갑니다. 제가 NGO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의 보스가 우루과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사수,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일을 찬찬히 가르쳐 주시는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명은 제임스, 호주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영국 사람인 캐롤이었어요. 호주, 영국도 발음이 엄청 달라요. 그리고 또 한 명, 저의 글을 다 첨삭 지도해준 한 명의 동료는 말레이시아 동료였어요. 말레이시아 영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일터에서 영어로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는 미국 발음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구나. 제가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름 영어 공부를 해갔다고 생각했는데도 영국 영어, 호주 영어, 말레이시아 영어, 우루과이 영어 다 다릅니다. 발음. 하지만 다 옳은 영어였어요. 영어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인 거지 당신 발음 틀렸어 라고 일터에서 말할 수 있으니까 나의 사수인데 나의 동료이자 보스인데 그 사람들의 언어를 잘 알아듣고 업무를 해나가는 게 저의 역할이었던 거죠. 저의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첫 달은 굉장히 많이 헤매고 굉장히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여러 언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말을 잘 알아들은 게 맞나 계속 긴장하면서 하루 종일 그리고 제네바에 도착해서는 밖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스위스에서 공식 언어 몇 개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검색한 거예요? 정직합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및 로망스어. 맞습니다. 검색해서 하지만 용기 있었어요. 스위스에서는 주요 언어가 세 가지 언어예요. 스위스가 유럽 안에서도 굉장히 그 요충지에 있거든요. 위쪽으로는 쥐리히 베른이 있고 그쪽은 도거권, 왼쪽으로는 지니와 로잔, 이쪽은 불어권, 프랑스 국경이고요. 서쪽 남쪽으로는 루가노, 로가르노, 이탈리아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국경에 범접해 있죠.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해서 NGO에서 근무를 시작하는데 밖에 나가면 불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NGO 안에서는 영어를 해야 되고 그것도 그냥 내가 익숙한 미국 영어가 아니라 영국 영어, 호주 영어, 말레이시아 영어, 남미 영어를 그러면서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언어를 다 소화하고 근무를 잘 해나가야 하는 게 업무를 잘 소화하는 게 저의 몫이었습니다. 만약에 NGO나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종류의 영어가 있고 그 영어도 그리고 나의 콩글리시 영어도 다 옳다. 배척하지 말고 너 틀렸어 혹은 내가 틀렸어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영어는 일단 수단일 뿐이고 업무 언어로서의 영어 그리고 동료들과 얼마나 잘 화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한 태도 그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일터에 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 읽어주실 분. 좋습니다. 토니 모리슨의 말을 떠올리며 나의 성취에 대해 생각해본다. For me, success is not a public thing. It's a private thing. It's when you have fewer and fewer regrets. 저에게 성공이란 공공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갈수록 내 자신이 후회할 만한 일이 점점 줄어드는 삶입니다.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의심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취업에 도움이 되든 말든 내가 좋아하는 걸 소소하게라도 지속해야 밖에서 상처받은 자신감이 나의 내면에서 리사이클 된다는 걸 알게 됐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건 못해.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게 약해. 라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를 계속 지속하세요. 그게 나를 언젠가는 먹여 살리는 날이 와요. 심정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혹은 일터에서든 꼭 직업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 해도 내가 성취감을 느꼈던 어떤 기억, 잘해내서 칭찬을 받았던 어떤 사건들 그걸 잘 끄집어내서 그때 내가 맞아 나 거기에 재능이 있었어. 그게 즐거웠어. 좋았어. 행복했어 라는 거를 소소하게라도 계속 지속을 해나가면 그게 언젠가 나에게
또 다른 더 큰 성취감을 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요. 제가 NGO의 선배들에게서 배운 이야기를 이 슬라이드에 인젝트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NGO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적인 공헌, 커뮤니티를 다시 재생한다라는 거, 그런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 끝나면 그걸로 자신의 두 번째 이제 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나?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나? 너무 궁금해서 지켜본 거죠. 이분들은 신기한 것들을 많이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이탈리아어를 배우러 다닌다든지, 캘리그래피, 글씨 멋지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배우러 다닌다든지, 뭔가를 새롭게 배우면서 그 사람들이 내뿜는 아주 좋은 에너지가 있었던 게 자신이 비기너라는 아주 좋은 겸손함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고 싶어하는 어떤 에너지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배워나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봤을 때 너 그거 관심 있니? 같이 해볼래? 라고 아주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2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지금 스위스 주니바에서 열린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거든요. 10대부터 70대까지의 학생들이 다 옵니다. 60대, 70대에 스위스 이미 리타이어가 퇴임을 다 마치신 중년 여성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저희 클래스에. 이분들이 얼마나 재밌게 한국어를 공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정당당히 내 실력으로 간판 떼고 조건 떼고 스펙 떼고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는 사실 토익 점수나 토플 점수나 IELTS 점수 요구하지 않아요. 지원할 때. 그런 점수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전달이 잘 되는 영어, 인터뷰, 면접할 때 쏙쏙 잘 들리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할 줄 알고 패키징을 잘해서 이야기를 본인 셀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토익 점수 몇 점인가 단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NGO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기구, 국제단체에서는. 한국에서는 또 뭐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뽑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괴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면서 막 심란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가야 할 길이 있고 실력을 올려야 된다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이죠. 국제기구 인턴십을 시작하며 겪은 일들에 대해 썼습니다. 스케일이 커져버린 환경에서 프로다운 책임감을 장착하며 1인의 몫을 해내려고 애쓴 이야기들입니다. 전문가들의 용어를 서둘러 숙달하고 미션을 차근차근 완수해 나간 일, 국제회의 조직팀에서 굵직한 일들을 맡은 일, 그동안 단련해온 언어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하면서 맷집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간 일 등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실무자로서 한층 숙련되어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제 책의 마지막 부인데요. 제가 인턴십을 한 곳은 WMO라는 UN 산하 국제기구예요. WMO 세계 기상기구는 기후, 환경, climate change,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climate change. 그 climate change 컨퍼런스 팀에 들어가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실무력을 장착하기도 하고 발휘하기도 하면서 국제기구에서의 그 입문을 시작한 거죠. 나의 진심을 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진심을 내가 알아야 해요. 나의 진심을, 내면의 목소리를 난 스스로는 잘 들어주고 있는가? 타인의 목소리가 더 큰 거 아닌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여러분이 언젠가는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전 페이지에서 나의 진심, 내면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아주 적나라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내가 목표를 하고 있는 어떤 꿈, 그걸 적었어요. Keep wishing 하면서 나는 유럽에서 일하고 싶다. 그리고 저한테 스스로 체면을 걸었던 거죠. 꼭 이걸 해내고 가리라 하는 마음으로요. 사진에서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그 UN의 컨퍼런스 홀이에요. 저곳에서 제가 그 결심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꼭 국제기구에 진출해서 이곳에서 일하리라 라는 거. 그 이후 정확히 10년 후에 사진을 저희 가서 다시 찍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나의 목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나의 목소리를 잃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1번이에요. 나의 진심을 말하라.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을지라도.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게 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그 27살 때 갑자기 여권 발급받으시고 LA로 나가셨다라고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다른 분들께서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반응도 꽤 있거나 하진 않으셨는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주변 분들,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어떻게 설득하거나 이러셨는지, 혹시 팁 같은 게 있다면, 두려움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7살에 이제 해외에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걱정하는 사람,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사람 정말 많았어요, 주변에. 그런데 있죠,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예요? 책임져 줄 거야? 가지 말라고 발목 붙들면 나 대신 살아줄 거야? 그 누구도 저를 대신해서 제 인생을 살아주지 않거든요. 대신 책임져 주지도 않고 옆에서 야 무슨 27살에 그러면 네가 뭐 도와줄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뭐 해줄 건데?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내 목소리는 이미 그 시점에 여권을 갱신하면서 난 이 여권을 가지고 뭐라도 해야지, 어디라도 나가야지 하는 그 시점에 그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그만큼 강렬하게 내 목소리를 크게 키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분명히 반대해요. 다 응원해주지 않아요. 친구든 가족이든 선배든 후배든 다 응원해주지 않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걸 기대하지도 마세요. 대신 나 스스로 난 한번 해보고 망하더라도 내가 망할게. 다시 돌아오면 되지. 다시 돌아와봤자 28이야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내 안에서 힘이 나요. 내가 뭐가 있어가지고 뭐 국제기구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막 열이 오르는 거죠.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고 열중하고 있고 방해하지 마. 좀 조용히 해줄래? 하면서. 왜냐면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확신이 없으면 계속 흔들려요. 확신이 없으면 옆에서 야 너무 늦었어, 무슨 27살에 28살에 진짜, 그리고 막 결혼도 왜 안 하냐는 둥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듣거든요. 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Shut up. 그게 비결입니다. 그게 남들한테 인정받는 것에서 나오는 뿌듯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서 계속 원동력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 일을 하기에 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가? 그거와 상관없이 상장을 받지 않아도 내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yes, 나 지금 좀 괜찮았어 라는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걸 한번 되돌아서 꼽아보세요. 내가 잘하는 거, 성취감을 느꼈던 거, 좋아하는 거, 타인의 인정을 받는 거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스스로 이걸 즐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너는 이걸 잘하니까 너는 이거를 해야 돼. 그거보다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타인의 인정을 그냥 아예 빼놓고 계산을 해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계속 하고 싶은가? 그거는 욕구 혹은 재미, 재능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면의 힘이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할 무언가가 있어. 나는 이 부분에 자신이 있어. 라는 그 뭐랄까 스스로 알게 되는 레질리언스라고 탄력성이 생겨요. 아직 모르겠다면 계속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공유해주고 책을 쓰시면서 한림대학교에서 불러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 따라 오셔가지고 열정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호응이 잘해주셔가지고 활기찬 같이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여러분들이 다 한 단계 인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수고하신 강현전 선생님과 여러분 모두에게